굉장히 어렵죠. 이 루틴을 잡아가는 것도. 지금에서라도 좀 그래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최근 그 아이들 입학하던 날 사진들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에 제가 잠겼어요. 벌써 이제 곧 6학년이 되니까 와, 초등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훨씬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로서 잘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잘못한 점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건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초등 시절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제가 좀 유난을 떨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이들 먹이는 거였어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좀 작게 2.8kg로 태어난 거가 있어서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배 안에서 애들이 좀 부족했는지 나오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식도 혹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식단을 막 짜서 먹였고 매끼 메뉴도 다르게 해주었던 지극정성을 보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까지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반찬도 사줄 때도 있고 국이나 찌개, 메인 요리 이런 정도만 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달도 시키고 만드는 것도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아침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빼고는 거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 잘한 습관 같은데요. 아이가 아침을 먹는 거에 대해서 원하거나 익숙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 부모인 저희가 그냥 아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당연히 하게 됐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요즘같이 좀 추울 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을 딸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국 먹고 가면 속이 좀 따뜻하고 그래서 덜 춥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식습관이 사실 건강의 기본이라서 정말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습관이 평생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 루틴을 잡아가는 것도. 그래도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는 늘 염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거 조금 잘했다 싶은 거는 그 시행착오를 아이 스스로 많이 겪어보게 한 일들이에요. 부모이다 보니까 특히 마음이 좀 앞서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준비물도 좀 챙겨줄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이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좀 같이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결정하고 해보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들, 딸 이렇게 같이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딸보다는 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제가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성향 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남녀 차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또 본인이 하려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좀 의지하면서 엄마가 요거 먼저 몇 번 해주면 그 다음에 혼자 해보고 아들은 처음인데도 스스로 먼저 그냥 해보고 싶어 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학습의 주도성과도 굉장히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좋고 또 안 좋은 이런 실패 경험들을 다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초등에 겪었으면 더 나았을 시행착오를 나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일반에 나왔을 때 하게 되면 또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도 물론 해줄 게 많고 도와주는 부분도 많지만 이 나이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판단이 들면 가급적 참고 아이에게 해보도록 하고 지켜봅니다. 그 결정의 주도권을 제가 가졌다가 아이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줬다기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에 맞는 어떤 판단이나 역할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주도권이 너라는 거를 계속 알려줬던 것 같아요. 사실 주도권을 진다는 말이 적극성과도 굉장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엄마 나 이거 언제 해? 이거 끝났는데 다음에 뭐 해? 이런 의존적인 질문들이 주도권을 이제 주고 점점 커갈수록 스스로 내가 엄마 이거 할게. 이 다음엔 이거 할게. 그리고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독서 습관인데요. 독서는 사실 학습적인 능력과 딱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뿐 아니라 긴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가 새로운 어떤 생각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또 진로를 선택할 때도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또 고학년부터는 사실 이제 독서 시간이 현저히 좀 감소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학년에는 몇 시간씩 이렇게 독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는 이제 어떤 4학년 요 정도 시간부터는 한 하루 30분에서 1시간 또 안 되는 날은 그날 평일을 스킵하고 주말 오전 시간대 일어나서 잠을 깨면서 오전 내내 책을 읽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아이들이 한두 시간씩 읽고 자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책을 조금이라도 읽게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내가 오늘 책을 읽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이 들게 하면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아이마다 사실 책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 깊이도 달라지고 또 아이가 제가 유도했던 만큼 책을 안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책이 어떤 의미냐라고 두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별로 안 좋아할 때는 책이 주는 행복감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을 좀 절감하고부터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행복감을 사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아이가 평생 책을 좀 옆에 끼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이든 아니면 대학생 때든 성인 되어서든 그 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 관계를 잠시 좀 이제 접고 어느 때는 또 책에 빠져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발전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육아하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 사실 못한 것도 정말 많은데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게 했네, 엄마로서 노력했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딱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한 거, 그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됩니다. 그 체험학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학습을 떼어내고서라도 많은 체험, 놀이,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에 와서야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느끼고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여행도 어떻게든 이제 많이 다니려고 했고 사실 여행이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제 여행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여행 경비를 모으려고 통장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아니면 전시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력만 하면 또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런 것들도 했고 입학 직전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또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계속 낯선 환경에 아이들이 놓여졌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좀 크고 난 다음에는 역사 캠프를 역사 체험 이런 것들 다녔고 캠프 같은 것도 다니면서 또 이제 이후에 공연장 이런 것들도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지하철이 이제 있는 지역 아니면 KTX 이런 것도 되겠지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거나 또 시장도 많이 가보고 초등 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에 중고등생이 되면 또 선배맘들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어보면 정말 여유 시간이 없고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게 공부로도 바쁘지만 이제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친구를 찾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부모랑 시간이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하는 이런 체험들 중에서 이제 뇌를 좀 좋게 한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거나 또는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는 것들을 사실 그 이론적인 상황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했는데 이 직접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 또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고 또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그 창의성이 참 좋구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내가 그래도 참 잘했구나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육아, 교육에서 저 역시 잘못 선택하고 또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을 사실 뒤늦게 알았지만 어차피 이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또 되돌아간다 해도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만큼은 다시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제 잘 못했던 어떤 부분들은 지금에서라도 좀 그래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육아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내가 이거 하나는 엄마로서 잘했지, 나 최선을 다했지 라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배맘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또 즐겁게 열심히 육아와 교육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